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스텝 2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는 설명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텝 1과 스텝 2, 그래서 난이도가 40% 기준으로 나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안 본 학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바로 링크를 어디다 달을지 모르겠지만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할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맨날 영상 마지막에 다음 강의 링크와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올려드리긴 하는데 저도 유튜브 보면서 그래요. 맨 뒤는 잘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부분은 우리 스텝 2의 첫 번째, 그래서 화학 양론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대부분 여기에서는 원자량과 관련된 부분들 문제 함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여서 냉각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냉각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게 될 텐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녹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열을 뭐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흡수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산암모늄이 용해되는 반응의 경우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거든요. 바로 뭐죠? 그렇죠.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에 해당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은 너무나 친절하게 화학식까지도 주어져 있잖아요. 탄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탄소 화합물이지만 기억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식초의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죠? 그렇죠. 아세트산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이게 되면은 수용액은 산성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 될 거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의 다른 동위원소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X2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량은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것이 몇 종류가 있다?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이제 자세히 풀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 수가 있을 거냐면 원자량이 A인 X만 두 개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분자량은 뭐가 되죠? 2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경우는 분자량이 2의 2 플러스 2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량이 A 플러스 2인 X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2의 2 플러스 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되게 되는데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숫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1대 2대 1이 된다라고 하면은 50%다. 그리고 뭐 1대 3대 9가 된다라고 하면은 75%와 25% 이게 나중에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암기가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를 한번 좀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분자량이 2A 플러스 4인 X 지금 얘죠. 얘가 이제는 존재하는 비율인데 이때 이 X가 존재하는 비율은 100-B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100-B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2A인 경우는 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제곱 이것이 뭐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식을 조금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B분의 100-B가 뭐가 된다?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빠르게 정리하자면 4B는 300이죠.
빠르진 않네요. 그래서 B는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75%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경우는 5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를 가지고 있는 거는 75%고요. 그리고 얘가 25%죠. 그러다 보니까 존재 B가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 원자량은요. 자, 제가 이제는 원래는 뭐 계산하는 건 0.75 그리고 0.25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냥 저는 비례식만 바로 이용을 할게요. 일단 가장 작은 거는 A이고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2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존재하는 B가 3대 1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는 1대 3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4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의 경우는 A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니은과 디귿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은 이제 전체 풀식을 안 쓰고 그냥 비율만 쭉 이용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Cl3다라고 하는 이 분자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분자량이 가장 큰 XCl3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X의 원자량이 n 플러스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Cl은요 모두 다 37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인 것이 네 100 A만큼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인 Cl은 네 25죠. 그래서 25의 세제곱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X는 네 원자량이 M이 될 거고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네 35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A 그리고 네, 75%죠. 그래서 75의 세제곱 이렇게 얘네들의 비율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27분의 4다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는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27A분의 100-A가 뭐가 되는 거죠? 27분의 4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A분의 100-A가 네, 4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네,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존재 비율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MX 같은 경우는 네, 20% 그리고 이것이 이제 80%죠. 그래서 존재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대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이 M이고요. 차이가 나는 게 얼만큼이 차이가 나요? 네, 1이죠. 그런데 존재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원자량 차이는 네, 4대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분의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M 플러스 5분의 4가 X의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가 둘 다 모두 네, 2가지씩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존재 비율의 합은 항상 몇 프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X부터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존재 비율이 각각 X-4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10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x-40이 네, 10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x의 경우는 얼마? 네, 7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래서 원자량이 A인 X는 몇 퍼센트? 70% 존재를 하고 그리고
A 플러스 B인 경우가 몇 퍼센트? 네, 30%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죠? 우리 존재 비율이 네, 7대 3이죠. 그러면 원자량의 차이는요, 차이가 나는 B가 3대 7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X의 평균 원자량의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그리고 B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10분의 3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정보가 돼요. 자,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이 존재 비율을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60대 40이죠. 60대 40이기 때문에 네, 3대 2의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Y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죠? 이때도 차이는 네, B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3B에다가 그리고 B, 이때 차이의 B는 얼만큼이 된다? 2대 3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을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3B 니까요 15 그래서 5분의 17B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평균 원자량의 차이가 네, 6.2다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6.2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네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10분의 34 마이너스 10분의 3. 이 B에 해당을 하는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6.2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B의 경우는 1이 아니라 2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계산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높아심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숫자 연산을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 방법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저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의 암산 여러분들보다 느리긴 할 거예요. 약간의 암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식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얘네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자 수의 차이를 이제는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X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를 몇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편의상 X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Y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가 크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네, X 플러스 2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중성자 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먼저 얘부터 보죠. 얘 같은 경우는 중성자 수가 어떻게 되죠? 이 원자량인 A에서 뭐를 빼면 돼요? X를 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량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3B 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뺀 것 같아요? X 플러스 2를 뺀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게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네, 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는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A 플러스 6이고요. A 플러스 4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의 차이는 네,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보면 이 둘이 A와 A 플러스 3B이니까 원자량이 각각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원자량의 차이가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원자량의 차이의 6에 해당을 하는 거는 둘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6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서 원자 번호가 2만큼 차이가 난다. 양성자가 2개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중성자는 4개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정답 기억이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 문제입니다.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가정들 이제는 나와 있는데 X의 동위 원소와 그리고 존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평균 원자량을 W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존재 비율이 19.9% 그리고 80.1%이기 때문에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억은 바로 옳은 거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을 거고, 자, 이 둘의 원자량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니까 각각 B하고 A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량이 B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성자 수 또한 누구한테 더 많다? B에서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서로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원자량이 크면 클수록 중성자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전체 양성자 수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어때요? 네,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와 양성자 수는 어떻게 된다? 그냥 P라고 쓸게요. 서로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g에 포함되어 있는 몰수의 경우는 질량이라고 안 할게요. 질량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원자량이죠. 그래서 원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1g 속에 있는 몰수는 어떻게 되죠?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둘의 몰수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X가 BX보다 더 몰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성자 비율의 경우는 그렇죠. 몰수가 큰 AX가 더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억과 디귿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붕소와 플로린의 동위 원소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동위 원소 딱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자량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10이 있는 것과 그리고 F는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요. 10일인 거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다른 BF3 같은 경우는 서로 두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죠? 주어져 있는 거를 이제 보다라고 하니까 10과 11이고요. 존재 비율이 20%와 80%이기 때문에 1대 4의 비율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는요. 10 플러스 그리고 1 차이가 나니까 1은 생략을 할 거고요. 몇 대 몇이 되죠? 그래서 4대 1이 되게 되죠. 그래서 4대 1이니까 5분의 4, 즉 얼마가 된다? 10.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의 경우는 뭐에 비례하게 된다? 그렇죠.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원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1g에 있는 몰수는 어떻게 되죠?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을 가지고 있는 붕소에 더 많은 원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양성자 수는 같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기니디 될 거고요. 자, 다음 7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X하고 Y에 대한 자료가 이제는 제시가 되어 있고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그리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문제가 조금 편한 게 X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Y도 역시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서로 분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분자량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79X와 MY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분자량의 경우는 79 플러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경우수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81X와 MY가 있는 경우, 그리고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79X와 그 다음에 M 플러스 2Y가 있는 경우 둘 다 뭐가 되죠? 그렇죠. 81M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네, 분자량이 큰 경우죠. 81y와 m 플러스 2y가 있는 경우 이때는 83 플러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는 총 3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존재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x 같은 경우는 평균 원자량이 80입니다. 79와 81이죠. 차이가 각각 1씩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1대1로 존재한다. A도 50 그리고 B도 5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여기에서 이들이 1대1로 존재를 했을 때 각각의 존재 비율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볼 건데 먼저 X, Y 중에 M 플러스 81인 경우 우리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먼저 50에다가 뭐가 되죠? 플러스 C가 되는 경우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50 곱하기 D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자라고 하면은 50에다가 C 플러스 D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5,000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100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분자량이 2n 플러스 4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y는 어떤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모두 다 m 플러스 2인 y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때의 존재 비율은 우리가 d제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d제곱분의 5,000이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8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D제곱은 8분의 5,000이다 보니까 625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D는 25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와 각각 75%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Y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들의 존재비가 지금 3대1이거든요. 그럼 원자량 차이는 1대3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하고 원래 차이가 2가 되는데 이 부분에 누구에 조금 더 가깝다? 그렇죠. M에 조금 더 가깝다. 얼만큼? 4분의 1만큼. 그래서 이때의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사실 니은 같은 경우는 보기 보고서 바로 제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m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각각 중간값이기 때문에 50% 50%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계산한 것처럼 75%와 25%이기 때문에 중간값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XY에서의 전체 중성자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둘의 원자량의 차이가 2씩 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먼저 전체 중성자 수부터 따져볼게요. 우리 X를 양성자를 X라고 하고 Y를 Y라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81xm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81-x 그리고 플러스 m-y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의 전체 중성자 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79-x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들어가는 게 m 플러스 2-y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두 값은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이때 1몰에 있는 XY주 이들의 비는 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들의 존재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가 존재비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X 같은 경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왜? 1대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MY가 존재하는 비율이 75고요. 그리고 얘가 25죠. 그래서 25분의 75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은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옳은 거 될 거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소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먼저 존재 비율부터 이제는 계산을 해 볼 건데요. X 같은 경우는 35와 37이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가 0.5와 1.5, 즉 1대 3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비율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A는 75, 그 다음에 B는 25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차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69와 71이거든요. 그래서 0.8 차이가 나고요. 71과는 1.2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자량 차이가 2대 3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하는 비율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3대 2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C는 3에 해당을 하니까요. 60% 그리고 D는 40%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C분의 D는 3분의 2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니을. 우리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거의 보너스 보기처럼 이제 나오는데, 양성자 수는 이 1g 속에 있는 뭐와 같아요? 1g의 몰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 1g에 들어있는 몰수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커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원자량이 작은 69Y가 71Y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돼요. 자, 다음 디귿을 이제는 보게 되면은 중성자의 비를 X2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조금 이제는 보자라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35X와 그리고 37X가 있어요. 그런데 원자 번호가 17이기 때문에 둘 다 양성자는 모두 몇 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7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성자는 몇 개가 되죠? 35-17이니까 18개, 그리고 얘는 20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때 존재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냐? 3대 1의 비율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단순하게 X가 아니라 X2를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존재하는 양성자 비율, 중성자의 전체 양은 X2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X2에서 2몰이 될 거고, 그리고 존재 비율을 보자라고 하면은 18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리고 플러스 역시 2, 그 다음에 20 곱하기 4분의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하면은요, 27 플러스 10, 그래서 총 37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은 것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X2와 X2Y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자 수가 이제는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제는 볼 수가 있냐면 분자 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X2 같은 경우는 분자 하나당 2개 원자가 있기 때문에 0.5NA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X2Y 같은 경우는요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NA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2의 양은 1몰이 아니죠. 몇 몰이 된다? 0.5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분자에 대한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이들의 분자량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2 같은 경우는 0.5몰이 14g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28이 될 거고요. 그리고 X2Y 같은 경우는 2몰이 있을 때 88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44가 되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자량을 통해서 X하고 Y의 원자량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X의 원자량을 편의상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원자량 Y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2X는 뭐가 돼요? 28이죠. 그래서 X는 1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X2Y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죠. 이 Y는 44-28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게 되면 원자량은 Y2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약간 지금 워밍
첫 번째니까 좀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이런 퀴즈는 각각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체의 몰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숙지하시면 될 거고 함께 볼 문제는 10번에서 2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